자, 저는 이재명이가 윤회 계엄 실패 이후에 엄청난 과속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군에 양심선언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군인들로 하여금 앞다퉈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에 와서 신고하면 살려준다. 이런 센터를 운영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들을 탄핵시키고 한덕수 총리도 탄핵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총리 장관을 세워서 고개를 숙이게 했고 군의 핵심 장성들이 앞다퉈 군 기밀과 배신을 하도록 군 기밀을 누설하고 그들을 카메라 앞에서 울게 만들고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요, 저런 군대에서 과연 북한의 도발에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군이 완전히 기강이 땅에 떨어졌구나. 자,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는 MZ세대 군인들의 기강이 MZ세대 군인들의 성격이 보였다지만 그 좌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군인답지 못한 비루한 모습을 계엄 과정에도 보였고 계엄 실패 이후에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북한이 침략했을 때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목숨도 각오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 70조의 예산을 쓰면서 군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군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오합지졸이구나.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들이 군의 상층을 장악하고 있으면 목숨을 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까발리고 또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등으로 하여금 앞다퉈 이재명한테 충성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상관들을 목을 매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각의 마비,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시키고 뭘 하자는 겁니까? 그 다음에 최상목 제1부총리도 탄핵시키겠다는 겁니까? 자, 이미 행안부 장관도 마비됐고 곧 법무부 장관도 마비될 겁니다. 자, 이번 사태의 원인도 무한 탄핵에서 비롯되었고 자,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도 무한 탄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자신들 마음대로 4조가 넘는 돈을 깎았습니다. 모든 국가의 지금 외교가 올스톱 됐고 트럼프와 세계적 저성장의 무역에서의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세부적 정책들도 다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의 국가의 수사헌법기관을 접수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공직사회를 접수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국민들의 공포, 또 재계의 공포, 대기업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어요. 이재명이 집권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공포도 지금 여간 아닙니다. 자, 오늘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의 뉴스원이 의뢰해서 10일 날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적합도가 37%입니다. 한동훈은 7%, 조국은 6%, 나머지 보수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은 다 낮은 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사실상 혼자 뛰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혼자 뛰면서 37%밖에 안 났다. 민주당의 지지도가요 40%가 넘고 국민의힘을 2배로 압도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의 대통령 적합도가 37%밖에 안 나온다. 지금 이재명의 거의 광풍이 부는 시대 아니에요? 모든 언론이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하루 종일 해대고 그리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매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은 급박하고 이런데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37% 나왔다는 건 좀 매우 심각한 이 사태 와중에서도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한국의 미 대사가 계엄 뒤에 한동훈은 만났는데 이재명과 만나는 일정을 취소했어요. 자, 미 대사가
야당 대표 이재명을 만나는 게 자칫하면 탄핵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보일까봐 우려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한미 대사가 윤 정부와 상종 못하겠다라고 김준영 외교 전문가라는 이 김준영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조국당에 있죠. 주한미 대사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재명의 친북, 친러 경향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쎄쎄 발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친중 성향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제 미국 하원에서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한미군이 단지 북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우려는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죠. 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중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한 중국 대사와 공개석상에서 같이 앉아서 언론 앞에 등장한 부분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고 또 차기 좌파 정부가 등장할 경우 한미일 협력 구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재명은 지난주에 국회에 보고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이라는 것을 탄핵 사유에 넣었다라는 것도 지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본 친화적인 정책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고 이재명은 윤 대통령 재임 중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 역사상의 가장 수치스러운 비참한 순간이다라고 말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미일과 한국의 3자 안보 협력은 차기 좌파 정부가 타깃으로 삼아서 후퇴시킬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재명은 트럼프가 더 이상 한미일 안보 협력 같은데 신경 쓰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나 북한과의 지금 직접적인 딜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이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에 대해서 쎄쎄 하면 된다라고 말했고 또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 이후 이재명이가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 대사와 공개석상에서 등장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려스럽다고 보고 일본의 고위 관계자는 서울 도쿄 관계가 개선된 것이 불과 2년인데 문재인 시절 5년의 긴장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미국의 기업연구소의 잭 쿠퍼 연구원은 미국의 중요한 나라의 보수적 지도자로서 윤이 트럼프와 생산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떠나든 남든 한국은 앞으로 매우 어려운 미국과의 관계에 부딪힐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오커스, 쿼드 등 아시아 지역의 태평양에 중국을 겨냥한 소다자 안보 협력체를 운영해 왔는데 이재명은 이런 데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북한, 중국과의 관계 등 한국에 직면한 가장 미묘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견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제도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 이야기했지만은 이재명이 자신의 지금 탄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소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문제도 지금 지적이 될 겁니다. 자, 이재명이 일으키는 지금 무소불위의 혼란, 협박 정치가요. 이제 국민들에게 염증을 낳게 되면서 그 역풍을 맞게 되는 것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당적을 가진 김부겸 전 총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게 될 때 역풍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재명 혼자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앞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겠습니까?